자, 여기 외교 선물로 받은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600년 전 조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대체 코끼리 한 마리가 어떻게 600년도 더 된 왕조가 사실은 데이터 강국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때는 1411년 일본에서 우호의 표시라면서 코끼리 한 마리를 선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받자마자 골칫덩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조선의 기후랑 전혀 안 맞잖아요. 사육 방법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게다가 농사를 짓는데 쓸 수도 없고 전쟁에 쓸 수도 없고 실용성도 제로였죠. 그렇다고 이걸 거절하자니? 이건 또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실 차례입니다. 당시 조정이 고민했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냥 외교적 체면을 생각해서 궁궐에서 잘 키운다. 두 번째, 아니야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냥 멀리 섬 같은 데로 보내버린다. 세 번째, 일단 받고 상징적인 행사만 딱 하고 돌려보낸다. 마지막 네 번째, 아니 그냥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말고 바로 거절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외교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을 먼저 볼 것인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생명에 대한 윤리 문제도 있겠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다들 나름의 결정을 내리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의 선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요. 조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감정적인 논의가 아니었어요. 바로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사복씨의 명에서 기르게 했는데 날마다 콩을 너던 말씩 먹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도착한 바로 그날부터 이 녀석의 유지 비용을 숫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숫자, 콩 너던 말. 이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이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요. 거의 70에서 9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냥 많이 먹네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기록했다는 거. 이건 이 문제를 감정이나 명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접근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나중에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결국 일이 터집니다. 코끼리가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2년 동안 쌓인 데이터, 그러니까 매년 수백 석이나 드는 사료 비용에다가 이제는 인명피해라는 리스크까지 더해진 겁니다. 결론은 뭐였을까요? 무의거국, 즉 나라의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분석 끝에 코끼리를 섬으로 유배 보내자는 첫 번째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조선 시스템의 대단한 점인데요. 1년쯤 지나서 보고가 올라와요. 섬으로 간 코끼리가 풀을 안 먹어서 비쩍 마르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성적인 데이터죠. 이 보고를 받자마자 정책을 바로 수정합니다. 불쌍하니 다시 육지로 데려와서 키워라. 첫 번째 결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을 바로 고친 겁니다. 정말 유연하죠? 자, 보세요. 이 코끼리 이야기 하나에 사실은 당시 조선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거대한 시스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코끼리가 왔다는 문제인 인풋이 생기니까 바로 비용과 리스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죠. 프로세스. 그리고 섬으로 보내자는 첫 번째 결과물을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코끼리가 아프다는 새로운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다시 정책을 수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선의 국정 운영 알고리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 모아놓은 역사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472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사례를 끊임없이 축적한 거대한 빅데이터셋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6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조직에 이런 코끼리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혹은 그동안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계속 붙들고 있는 흰 코끼리 같은 프로젝트 말이에요. 이런 걸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이미 써버려서 회수할 수도 없는 비용인데 그게 아까워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조선은 바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감정이나 명분에 얽매이는 대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결국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히 과거를 읽는 책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데이터셋이었던 겁니다. 역사가 정답을 알려주진 않죠. 하지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 그 사고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를 중시했던 조선의 정신, 어쩌면 오늘날 데이터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진짜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